안녕하세요. 대베스 반도체 업종과 IT 산업 담당하고 있는 임유성입니다. 자, 7월 11일 서플러스 글로벌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되면 추세 전환이 될 수 있을 거다, 반전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 전환이 될 수 있는 키워드는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시장 상황과 서플러스 글로벌의 어떤 연관관계를 짓고 이 부분이 어떻게 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지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주가에 대한 예상 시나리오를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오늘 영상에서 전달 드릴 내용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라는 부분은 결국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금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플러스 글로벌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금리에 조금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될 포인트가 있는데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관련된 뉴스 기사 보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금리에 대해서 왜 이렇게 조금 면밀하게 봐야 되는지 좀 살펴보면은 일단 반도체 산업 자체가 금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산업이다라는 부분을 여기서 시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사용하는 고객들도 금리 가격에 따라서 이 수요가 천차만별로 좀 변화하는 그 추세를 가지고 있고요. 결국에 금리가 낮아져야지 반도체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반도체 종합 회사 쪽에서 반도체를 더 많이 만들게 되고 거기와 관련된 소부장 기업들도 덩달아 실적을 따라가는 그런 추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계속해서 고금리 상태인 부분인 거고 최근까지는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AI에 대한 시장 수요 이 부분이 반도체 암울했던 이 시기를 지금 다시 호황기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계속해서 저는 4월달 올해 4월달부터 해서 금리가 9월달에 한 번만 인하할 것 같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었는데 지금 사실상 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방향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올 초만 하더라도 금리를 3번 인하를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입장에서도 고금리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게 전 좋다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그래야지 이제 긴축 완화로 뿌렸던 이 달러들을 다시 회수를 할 수 있는 목적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또 무작정 금리 인하는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명분을 만들어서 한 번 정도는 할 텐데 그 명분이 그때 얘기했던 부분은 결국 대선이랑 좀 연관지어서 생각을 했었는데 파월이 뭐 제발 틀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11월 대선 관계없다 9월 인하에 대해서 좀 시사를 하게 되면서 미국 증시가 또 많이 반등을 했죠. 이 부분이 뭐 이제 안정화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인플레가 2% 정도 들어와서 확신이 들 때 하겠다라고 했는데 시장에서는 지금 이제 요 내용이 보시게 되면은 패드워치에서 요 자료가 나오게 되는데 9월 18일 요때 이제 9월달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할 확률이 70% 수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12월 달에 지금 한 번 더 인하로 예정되어 있긴 하지만 12월 달 정도 되면 또 이 수치가 언제든지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 아직까지는 9월에 한 번 확실하게 할 확률이 높은 구간은 9월이라고 생각이 들고 요 흐름을 이제 잘 지켜보면서 당분간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해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는 게 좀 투자 포인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뭐 하나의 특별한 이슈 말씀 더 드리자면 삼성전자가 촬영일 기준으로 이제 지난주 금요일 7월 5일 날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엔비디아 납품 기대감에 또 하반기도 청신호다라고 적혀져 있는데 영업이익이 10.4조 원. 그러니까 기존에 예상 컨센서스가 8.2조 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그 수치보다도 30%더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시장이 AI 향으로 하는 이 매출이나 수요가 폭발적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구나라는 부분을 삼성전자의 실적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HBM 고부가가치 상품을 더 많이 판매하고 있는 하이닉스의 기대감도 덩달아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인 거고 우리가 여기서 좀 초점 아이디어를 맞추자면은 아무래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과 관련된 고부가가치 상품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을 할 걸로 예상이 되다 보니 뭐 기존의 레거시 쪽으로 해서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그러한 장비들을 또 서플러스 글로벌 같은 경우는 또 장비를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하나의 요거는 뭐 추측이긴 한데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결국에 이 AI 관련된 수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수출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지금 AI 시장에서 주도하고 있는 상품 같은 경우는 HBM SSD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BM 같은 경우는 D램일 거고요. SSD는 낸드일 텐데 이 두 개 다 D램이랑 낸드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로 볼 수 있겠죠. 이 메모리 반도체의 수출 금액 자체가 4월 달부터 해서 58억 달러, 69억 달러, 88억 달러 이렇게 계속해서 높은 수치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봤듯이 삼성전자에서 공식적으로 실적 발표는 하진 않았지만 반도체 사업부 중에서도 이 메모리 반도체의 수출로 인해서 그리고 평균 판매 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실적이 그렇게 잘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좀 예상을 했던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차트 또 보면서 좀 마무리할 텐데 지난번과 이어서 아직까지 이 하락 추세는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부터 저점 만들어진 부분들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하는 게 가장 첫 번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황이 좋아져도 서플러스 글로벌이 특별한 호재가 이제 반영이 되려고 하거나 실적이 개선되려고 하면은 주가가 보통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의미 있는 추세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저점 구간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올리는 이 추세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최소한 뭐 여기 앞전에 거래량 발생되었던 500만 주 정도 이상은 거래가 되어야지 주가가 반등을 하게 되면서 의미 있는 반등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첫 번째는 저점이 높아지는 그림이 나오는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거래량이 동반되는 상승이 나오는지, 이 두 가지를 체크를 했었을 때 우리는 추세 전환을 하면서 그 구간이 바닥일 확률이 높다라고 표현을 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닥이라는 거는 지나고 나 봐야 여기가 바닥이었구나라고 확인을 하는 것이지, 이 시점을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는 바닥일 확률이 조금 높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의사결정하는 것 뿐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결정을 하고 나서 결과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 후에 또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대해서는 저와 함께 같이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전 다음번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